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8월 6일 오후 12시 6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13.4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중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 시도 나왔지만 말씀드린 저항 구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아래로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지지 마지노 구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비트는 이제 지금부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현재 비트의 상황 체크하고 앞으로 예상 흐름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른 주요 알트코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드려볼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매매 타점 잡기에도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죠.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RSI 다이버전스 신호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도 3,300달러대 부근에서 반등 오기 전에 초록색 신호 보이고 있었던 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캔들 움직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중요 지지 구간에서 받고 올리기 시작한 이때 당시였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 주황색 추세선 지지 삼아서 계속해서 반등 시도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주황색 추세선 지지 삼아서 114K 후반부터 115.2K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저항 뚫어 올리려는 시도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드렸고, 혹여 이 구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주황색 추세선 지키는지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는 중요 지지 구간이라고 잡아드린 노란색 네모박스 여기죠. 여기를 지키는지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저점 갱신, 그러니까 여기를 더 이상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 캔들 움직임 보시면 말씀드렸듯 이 주황색 추세선 지지 삼아서 계속해서 저항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15.2K에 있는 저항 뚫어 올리려고 하지만 윗꼬리만 그리고 내려오면서 실패하는 모습이죠. 한 번 더 돌파 시도 나오지만 이내 실패하고 이내 하락을 시작한 비트 보시면 말씀드렸던 주황색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아주고 반등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5.2K 터치하지도 못하고 114K 후반 저항에서부터 큰 음봉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1차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주황색 추세선을 아래로 빼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2차 지지, 마지노 지지라고 잡아드렸던 노란색 네모박스 해당 구간에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말씀드렸던 1, 2차 지지 구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비트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비트가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노란색 네모박스 안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이제 최소 바로 직전 저점, 어제 찍은 저점이 112.5K 부근인데 여기를 내리지 않고 그럴듯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현재로서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전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캔들이 이 윗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의 힘을 RSI 지표나 혹은 고점을 갱신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차트에서 제가 보고 있는 주 시나리오는 일단 이 노란색 네모박스 이 중요 지지에서 받고 그럴듯한 반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를 한동안 빼지 않고 이 위쪽 구간에서 머물러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ABC가 나와줄 것을 주 시나리오로 보겠다는 말인데, 여기가 1, 2, 3, 4, 5로 올라가지 않고 왜 ABC 조정파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 전 여기서 임펄스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ABC 조정파로 반등이 올 것을 주 시나리오로 볼 예정이고, 이후에는 한 차례 더 현재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가는 가격 조정이 올 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은 만약 전체 조정이 이렇게 A, B, C로 빠지고 있는 거라면 지금 C파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할 거고, 그러면 C파 안에서 이렇게 여기서 1, 2, 3, 4파 반등 왔다가
한 번 더 빠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조정이 아무리 올라가도 117K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전체 조정이 이렇게 ABC가 아니라 현재 저점에서 ABC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본다면 다음 되돌림은 120K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크게 ABC로 빠질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크게 ABC든 아니면 앞서 말한 C파 상승 되돌림이 117K를 넘지 못하는 이런 지그재그 모양의 ABC든 결국 조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 최고점에서부터 이렇게 ABC로 조정이 끝이 났고 지금부터 임펄스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림상으로는 현재 차트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이러한 그림을 제가 현재 주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봉상 거래량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요 지지라고 잡아드렸던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큰 음봉 거래량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양봉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죠. 그리고 앞서 크게 터졌던 이 음봉 거래량도 이전에 과거 차트에서 캔들이 최저점을 찍고 임펄스를 시작할 당시의 거래량과는 둘을 같은 화면에 두고 비교해 봤을 때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과거 차트에서 새로운 임펄스를 시작할 때 최저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큰 음봉 뜬 후에 그에 맞먹는 양봉 거래량이 나와줬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음봉 거래량이 이때만큼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양봉 캔들에서 이런 구간만큼 혹은 이런 구간만큼 거래량이 눈에 띄게 튄 것도 아니죠. 다음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3일봉상 MACD 지표입니다. 현재 MACD 지표에서는 데드크로스가 확인되고 있고 과거 차트에서 같은 시그널이 확인됐을 때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내려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도 데드크로스가 났을 당시보다 저점을 더 낮췄었죠. 이전에도 같은 시그널이 보였던 구간에서는 캔들이 저점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조정이 지속됐다는 걸 확인해 볼 때 현재 이 3일봉상 MACD 지표에서의 데드크로스는 앞으로 몇 주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정 주의 시그널은 다시 해당 지표에서 골든크로스가 확정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월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에서 우리는 8월과 9월의 비트코인 퍼포먼스가 다른 월보다 비교적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상으로 연중 2월과 4월, 7월과 10월, 11월은 비교적 비트코인이 높은 수익을 낸 경우가 많았지만 8월과 9월은 한눈에 보기에도 상승보다는 하락 움직임이 컸음을 알 수가 있고 평균값으로 보나 중간값으로 보나 다른 월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눈에 띄게 좋지 않은 성적을 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중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때는 10월과 11월로 보이는데요. 연말에 큰 상승 움직임이 있기 전 8월과 9월은 어느 정도 조정세를 보이면서 큰 상승을 위한 힘을 응축하는 시기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차트에서 8월과 9월의 캔들 모양을 보더라도 큰 상승 움직임이 있었다기보다는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거의 평평한 모양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2021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는 저점이 9월까지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조정세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만한 국제정세 그리고 매크로적 관점에서의 경제 이슈가 많이 깔려있는 상태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미국은 현재 상호 안보 위협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와 종전을 통첩한 최후 시한이 바로 내일 모레 8일이죠. 이날까지 종전을 확정 지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로써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중국과는 관세 협상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고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계속해서 잡음을 내고 있는 상태죠. 이에 더해서 미국 내의 경제 이슈도 만만치가 않은데 먼저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시장의 쇼크로 작용한 것에 이어 최근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물가 상승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뜨고 있어요. 미국의 국내 그리고 국외적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이고 이는 투자 시장 전반의 불안감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기술적 분석 그리고 대외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는 비트가 한동안 반등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현재의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가는 하락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 이 비파 반등은 일단 115.2K를 넘어서 올라간다면 117K대까지 열고 봐야 한다는 점, VRVP 상으로도 주 매물대가 확인되고 있는 117K에서 118K 초반을 넘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120K대까지도 반등 흐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 여름 조정을 주 시나리오로 잡은 이상, 그리고 현재 반등 오고 있는 이 흐름의 조정의 비파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이상, 이 움직임에서 우리가 비트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게 바로 저는 알트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일봉상 봤을 때 제가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 3,600달러대와 3,300달러대 주요 지지 있다고 1, 2차로 잡아드렸었죠. 보시면 7월 30일 영상에서 이렇게 잡아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디테일한 가격대는 알트 자료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런 식으로 흐름 나오기 기대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저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3,600달러대 지지 구간 있죠. 디테일하게는 해당 캔들의 최저점 3560 정도 됩니다. 여기 아래로 빠지지 않고 잘 지켜만 주면 크게 고점 경신까지 열린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더리움 최근에 지지 저항선 잡은 자료 보내드린 거 받으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이 위쪽에 엄청 센 저항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구간까지 치고 터치했다가 빠지거나 빠지더라도 지지 잘 지켜주면 다음은 장대 양봉으로 해당 저항 구간 다 치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비트가 지금 구간을 잘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비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 구간에서 알트들이 괜찮은 반등 혹은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더리움의 큰 상승 흐름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더리움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점 갱신해서 올라가는 흐름 나오게 되면 반드시 RSI 지표 체크하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 봉상 봤을 때 제가 2차 지지 구간 있다고 말씀드렸던 3,300달러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RSI 지표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캔들의 저점이 아래로 빠지고 있죠.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구간에서 RSI 지표 보시면 더 이상 캔들의 저점이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것과 달리 RSI 지표는 상승하기 시작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관계리 상승 다이버전스죠. 이후 반등 크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은 저점을 더 아래로 낮추고 있어요. 근데 같은 구간에서 RSI 지표는 이미 반등을 시작한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반등 잘 이어가고 있고, 이와 같은 시그널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보시면 캔들 저점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는데 RSI는 저점 더 이상 낮추지 않는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저점 아래로 계속 빠지는데 이더리움 RSI 지표상 저점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전 고점 갱신해서 올라가는 상승으로 이어졌던 거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궤리 나타나면서 상승 흐름 나왔던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 신호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락 신호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 보시면 캔들이 고점을 더 높였어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데 RSI 지표 보시면 지표는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과 지표의 고점이 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시작된 걸 알 수가 있고, 이 바로 직전에도 보시면 단기 최고점 찍었을 때 이 전보다 캔들은 더 높은 곳에 와 있는데 RSI 지표는 더 낮은 곳으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빠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후 큰 조정 진행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는 4시간 봉에서 더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죠. 캔들은 고점을 더 높였는데 RSI는 이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미 있는 조정 왔고요.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넘기 시작한 때부터 3,000달러 후반을 찍을 때까지 괴리가 계속해서 심화되어 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캔들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데 RSI 같은 경우는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아래로 계속해서 빠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심화된 후에 조정 진행됐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아직 RSI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이버전스
도미넌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조정 오거나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하거나 반등 올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소스 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RSI 지표 활용한 매매법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리고 주식 매매하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알트 반등 가능성이 있는 지금 자료 요청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비트와 알트코인들이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테더 차트가 좀 빠져줘야겠죠.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일전에 잡아드린 4.38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4.51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테더는 4.60 부근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주길 바래봐야겠고요. 이 비파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초록색 구간 4.57에서 4.60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저항받고 빠지기 시작하면 크게 4.2%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도 알트도 반등이 좋게 이어질 수 있겠죠.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거라면 이 초록색 라인 4.51에서 밑으로 빠지는 하락 흐름이 나오던지 아니면 치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초록색 첫 번째 네모박스 안에서 저항받고 빠지는 흐름이 나와야겠습니다. 만약에 테더 차트가 4.60 치고 오른다. 그 말은 직전 고점 갱신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4.67에서 4.69까지 보시되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은 비트도 저점을 갱신해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큼을 의미해서 아래쪽에 지지 추가로 잡아서 텔레그램에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여기 보기 전에 이 구간 여기 안에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서 움직여 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움직여야 비트가 저점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이번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빠져야 알트가 상승할 수가 있죠. 이 차트에서 지금 다행으로 보이는 점은 62% 여기 정말 중요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여기 아래로 다시 내려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를 때 62% 치고 오르긴 했는데 제가 62%대 안에서 빠져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62.6 정도에서 다시 아래로 쭉 빠졌고, 제가 이 캔들 올라갈 때부터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 61.4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해당 지지 여기 닿고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데 아직 62% 뚫어내지 못한 상태예요. 알트가 오르려면 테더 차트보다도 도미넌스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62% 여기 저항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쭉 빠져주길 바라야겠고, 만약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제가 바라는 그림대로 지금 이 62%대에서부터 쭉 하락하고 61.4%도 돌파 하락한다? 그럼 비트돔이 다음 목적지는 여기 하늘색 선 60.2에서 60.4입니다. 여기까지 빠져줄 수가 있어요. 제가 비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 주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알트 도미 같은 경우는 비트 반등 올 때 아래로 쭉 빠졌다가 비트 조정 이어갈 때 한 번 더 상승하고 이후 쭉 빠지는 그림. 그럼 조정 모양이 이렇게 하락 러닝 플랫을 그리고 이후 큰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이런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린 알트 자료에서 보시면 이 알트 현재 잡아드린 지지 구간 마지노선에 와 있죠. 처음 해당 자료 받으신 분들은 알트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을 때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당시에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잘 딛고 올랐고 위쪽에 잡은 이 저항선 뚫어내려는 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내 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관찰되고 이후 쭉 빠졌죠. 빠질 때도 이런 구간 지지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이 코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저점 빼지 않고 상승 시작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래에도 자잘한 지지는 남아있지만 반드시 종가 마감은 이 네모박스 위에 올라와서 해주면서 상승 시작해야 해요. 저점 구간에서 RSI 다이버전스 보시면 캔들 저점 아직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당시보다 현재 저점을 아래로 더 뺐죠. 그런데 RSI 지표는 저점이 훨씬 더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이미 상승 시작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봉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도 보이고 있고, 만약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RSI 지표는
이전 저점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 심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가격 오를 거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차트 보고 계시다가 매수 타점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알트 자료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자료라고 남겨두시면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 잡은 PDF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럼 차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비트코인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대보다 위쪽으로 115.4K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112.6K 보시면 되겠고요. 24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는 115.2K에서 116K까지 유동성 몰려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1.9K, 그러니까 112K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말씀드렸듯 112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포지션 물량 유동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쪽 구간에 더 많은 유동성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116K에서 116.5K까지 보시면 되겠고, 2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비트 그간 조정세 이어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 많이 흡수한 상태고, 위쪽에 많은 유동성 확인되고 있는데, 디테일한 가격대는 120K에서 120.5K 정도 청산시킬 수 있는 숏포지션 물량 유동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트가 다시 한번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전 저점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8월 3일에 형성된 단기 최저점과 이전 직전 저점을 이은 이 상승 추세를 지키면서 반등 시도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뚫어내야 하는 중요 저항은 여전히 115.2K부터 시작합니다. 115.2K 저항 뚫어내면 크게 117K대까지 열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위쪽에 있는 자잘한 저항은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8월 6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4.2K 부근에 있고요. 제 영상이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